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빌린 이는 채무자가 되고 빌려준 쪽은 채권자가 되죠. 변제하기로 한 기한이 넘었는데도 채무자가 해당 금전을 갚지 않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만약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해결책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인의 상황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지 또한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선택하셨다면 재판을 통해 승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승소를 해야만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통하여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상대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했고 기한 내에 금전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차용증 혹은 계약서입니다. 현금 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등도 공신력이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만약 채권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 증명, 관련 형사기록 및 증인의 증언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차용증이 아니어도 증거가 될까요? 양식을 지켜 작성한 차용증이 있는 경우 가장 좋겠지만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상대에게 소송을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자고 한다면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이 말을 꺼낸 순간부터 나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에 빌려주는 돈이라 보냈거나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신저 어플 내에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둘 사이에 금전의 대여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애매한 자료들도 있을 텐데요.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서로 인지하고 약속하였고 빌려주기로 한 돈을 제 날짜에 지급하였으나 채무 이행 기간이 끝나서 빨리 갚아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여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내용 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등 어떠한 사실에 대해 알림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 대여 금액이 적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진행되는 소송의 절차이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보전 처분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필수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신 뒤 소송 기간 중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 종류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하여,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하는 처분입니다. 이를 통하여 소송적 확정이나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묶어둘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채권 소멸 시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일 내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버리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등은 3년 등 1년짜리 채권들도 있어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한이 사라지게 되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